말초신경병증은 병명은 같아도 사람마다 그 증상이 굉장히 심한 분들도 있으시고 반대로 가벼운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분들도 계시는 등 굉장히 그 편차가 심한 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증상의 경중에 전혀 상관이 없이 나는 말초신경이 한번 다치면 회복되기 어렵다고 들었다. 다시 이 병은 좋아질 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원장님은 말초신경이 나아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정말 너무 많으셨습니다. 예전에 여러 영상에서 제가 왜 말초신경은 회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그 반대의 주장, 그러니까 말초신경은 한번 다치면 회복이 안 된다. 말초신경병증은 못 고치는 병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이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한 걸까? 이런 개인적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는 과정을 좀 거쳐봤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총 4가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느린 회복 과정 때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경험상으로도 말초신경이 일정 정도 회복이 되고 병세가 한꺼풀 꺾이는 제대로 된 치유 반응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1,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은 어느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말초신경이 잘 회복되기 위한 몸의 관리를 받으시고 또 본인 자체도 그것을 실천하시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몸을 너무 과로하는 일을 평생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말초신경병증이 된 것을 본인 자체도 아신다고 하더라도 생계 때문일 수도 있고 뭐 그 외에 다른 본인이 목표하신 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로를 줄이고 안 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가 말초신경병증이 지지부진해지고 잘 낫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더 쉽게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경우 내가 스스로 식단 관리를 잘 하건 못하건 상관없이도 혈당이 잘 안정화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조건 하에서는 당연히 말초신경병증이 제대로 잘 낫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초신경병증을 잘 관리하려면 말초신경만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전반적인 조건을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조건을 통제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고 그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이 악화되는 분들도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말초신경병증 자체가 이거는 안 낫는 병이다 라고 하는 오해와 낙인이 좀 찍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손상 정도에 따른 차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해서 팔 한쪽, 다리 한쪽이 잘라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런 상황에서도 말초신경이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결코 절대로 아닌데요.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많이 손상됐는지 적게 손상됐는지에 따라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말초신경이 그렇게 많이 손상되었다는 증거도 없는 사람에게 말초신경병증은 낫는 병이 아니에요. 회복은 안 되실 거예요 라고 하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은 이처럼 극단적인 사고나 굉장히 극심한 손상의 경우를 제외하면은 정상적인 신체 환경 하에서 말초신경은 하루에 1에서 3mm, 1에서 3mm 정도씩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인의 말초신경병증의 상황이 아까 예시를 들어드린 극단적인 사고나 아니면 굉장히 극심한 손상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미리부터 단념하거나 슬퍼하시기보다는 말초신경이 어떻게 하면 잘 회복될 수 있지? 내 몸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실천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일부 원인에 따른 예후 불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얘기랑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항암제나 결핵약 같은 약인성으로 말초신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손상된 경우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 대표적으로 길랑바레 증후군이나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처럼 말초신경에 굉장히 큰 손상을 남기는 그런 원인 사건이 분명하게 존재했었다면은 회복이 완전하지는 못하고 일정 정도 상황에서 후유증이 남고 꽤 오래 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사소통 부족에 따른 오해가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하루 동안 많은 수의 환자분을 소화해야 하는 대학병원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개별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이 병의 기승전결,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침착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기승전결 없이 그냥 말초신경병증은 안 나으세요 라고 하는 딱 하나의 명제만 서로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아주 기승전결 없는 결론만 덩그러니 남아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말초신경병증은 회복이 안 된다, 낫는 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은 다소 지나치게 과장된 경우가 많으며 말초신경은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연구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참고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다면 모든 말초신경병증은 다 완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또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또한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초신경의 회복 가능성과 개선의 정도는 첫 번째로 손상의 원인, 두 번째로 손상의 정도, 세 번째로 치료의 시기, 마지막 네 번째로 환자의 몸 상태 이 네 가지에 따라서 달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특히 내가 본격적으로 치료를 하는 시기 그리고 환자분 개인의 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도대체 몸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 말초신경병증 관련된 영상에서 다양하게 소개해 드려 왔고 앞으로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경계 질환을 집중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올라한의원 박재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